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범죄다라고 하면 강간을 아마 머릿속으로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1년에 이제 처분이 되는 성범죄 중에 강간 사건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보다는 꽤 많이 늘기는 했지만 1년에 성범죄 관련 이제 그 사건 수는 지금 맨 오른쪽에 보시면 개라는 게 나오는데요. 뭐 한 3만 건 정도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강간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한 5천여 건 정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가 이제 다 무엇이냐? 2만 5천 건씩이나 되는 이제 성범죄 안에 추행도 들어가고요. 그리고는 그것 말고도 최근에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하고 통신 매체 이용 음란 죄가 이제 여기에 굉장히 많이 포함됐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거의가 다 이제 IT 기기들을 이용하는 거고요. 이 중에 상당한 숫자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아마 손에 들고 계시든지 아니면 가방 안에 넣고 계시는 그 휴대폰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최근에는 태반입니다. 핸드폰에 붙어 있는 그런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언제 어디서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일어나다 보니까 뭐 특히 이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사실은 지하철이잖아요. 굉장히 붐비는 시간대에 여성들이 자기 방어를 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대에 뭐 치마 속을 촬영한다거나 이런 종류의 범죄들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되는 그런 범죄이고, 그리고는 또 그것 이외에도 지금 이런 이제 음란물들이 촬영이 되면 그것을 유포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 매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회원들이 가입하게 되는 그런 음란 사이트들을 통해 가지고 촬영한 이제 영상들을 올린다거나, 그래서 또 누군가는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정말 폭발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지금 매체를 이용한 통신 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이제 음란물들의 범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그 기존의 강간 범죄를 체포하고 검거하고 그리고는 이제 사건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소와 판결을 하던 그런 이제 절차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새로운 첨단 수사 기법 같은 것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람의 당장 핸드폰부터 압수를 해가지고 소위 이제 디지털 포렌직이라고 해서 그 핸드폰 안에 음란 영상물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리고는 또 SNS 등을 통해 가지고 동료들과 이제 음란물들을 어떻게 공유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폭력 범죄가 과거에 비하여 훨씬 형태도 다양해지고 그리고는 훨씬 이제 첨단 기술을 이용하는 그런 성범죄까지, 과거에는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강간이나 강제 추행 정도가 대부분이었다면 오늘날은 전혀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불특정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야말로 음란물을 찍어서 유포시키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범죄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마도 정확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성폭력 범죄는 그 어떤 형태의 이제 유형이든지 간에 가장 핵심은 바로 동의를 했냐는 것입니다. 성폭행은 틀림없이 가해자가 존재하고 그리고는 이 가해자가 피해를 입힌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둘 간에 동의가 있게 이루어진 행위라면 그것이 범죄가 되지 않겠지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 행위는 대부분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동일한 요건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외국의 경우에도 동의를 요건으로 강간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이제 그 국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법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그래서 보시면 영국이나 뭐 유럽의 국가들 그리고는 미국이나 프랑스까지 지금 동의가 없으면 그리고는 심지어는 이제 거절이 분명하면 강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의를 잘 할 수 없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이제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동의라는 것은. 그래서 보통 보면 영미권 국가에서 동의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켰을 때만 법적으로 동의라는 걸 인정을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함에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대방이 알고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모르고 있었다면 사실은 동의 여부는 효력이 없겠죠. 지금부터 일어날 일이 그냥 단순히 가출 청소년들을 하룻밤을 재워주는 일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하룻밤을 재워주는 것 더하기 성관계를 갖는 것까지를 알려준 적이 있는지 만약에 후자가 아니라면 재워주기만 하고서는 성폭행을 한 것은 사실은 그것은 동의를 구하고 한 행위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지금부터 일어날 일을 얼만큼 제대로 알고 있었느냐도 결국은 동의의 요건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경우에는 국내법의 경우에는 사실은 동의 여부보다는 이미 여러 번 이제 언론에서 지적이 됐다시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경우에는 폭력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분명하게 폭력의 흔적이 있다거나 협박을 하게 되면 동의 능력이 원천적으로 상실될 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의라는 개념을 형법 안에다가 분명하게 명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동의가 어려운 순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역시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육체적인 폭력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상대방이 저항을 하기가 또 의사소통을 하기가 매우 어렵고 동의 절차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생략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애당초에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협박을 하는 경우에도 역시 동의를 구하는 것과 협박을 하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우에는 폭력이나 협박이 있으면 강간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관행 때문에 법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동의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동의가 명시되지 않으면 사실은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실 따지지 않는 문제가 사실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동의가 애당초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적장애인들이 마찬가지죠. 지금부터 일어날 일이 뭔지 일단 알려주지 않으니 더군다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어려울 정도로 뭐 여러 가지 의사소통 능력이나 뭐 사리 분별력상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 결국에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진 어떤 강압에 의한 성관계라면 사실은 분명하게 폭력도 없고 분명하게 협박도 없으니 이것은 강간이라고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게 그게 이제 국내법의 맹점입니다. 이게 이제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명시적으로 명기돼 있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그러면 폭력도 없고 협박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를 그거를 성폭력으로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있어서 사실은 특히 지적장애인이나 특히 나이가 어리거나 또는 여러 가지 유혹에 의해서 넘어갔거나 예를 들자면 가출 청소년 같은 경우에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하룻밤 잘 곳이 당장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 보통 아이들이 유인이 많이 되죠. 일단 집을 가출하면 밤에 잘 곳이 없으니까 결국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여러 가지 SNS나 또는 인터넷을 연결해서 오늘 하룻밤 잘 곳이 필요합니다 하고 만약에 랜덤 채팅 앱에다가 본인의 청을 올리게 되면 그 밑에 우리 집에 와서 자라 하는 댓글들이 수없이 많이 달리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유인이 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완전히 생략된 채 사실은 그 제안에
유인돼서 결국은 그 장소로 가서 성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그 애매한 회색지대에서 사실 지적장애인이나 아동 청소년이나 또는 특히 이제 공박한 위치에 있는 가출 청소년들은 많은 경우에 성폭력 피해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는 또 일부는 만취해서 의식이 없거나 또는 요즘 최근에 많이 발생했던 많이 보고가 됐던 그 마약 성범죄도 사실은 상대방을 무의식 상태, 의식이 없는 상태에다 몰아 집어넣고 저항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이다 보니 물 같진 않았고 술이라고 하기엔 조금 묽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기억이 더 이상 없어요. 상하 관계가 분명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러면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한 건 아니에요, 부하 직원에게. 그런데 강력한 본인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밑에 있던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에게 비서에게 결국에는 어떤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쉽게 거절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공간에서 결국 당한 그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가해자의 입장은 너무나 일관성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꼭 지금 여기에 지목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너무나 수많은 성범죄 가해자들은 내가 폭행을 하지 않고 내가 협박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내가 한 행위가 왜 합의된 성관계라고 간주하지 않느냐, 왜 피해자는 그것을 강간이라고 혐의 제기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서로 간의 의견이 충돌하는 지점들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안희정 사건은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동의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형적 사건입니다. 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지위의 차이입니다. 지위가 높기 때문에 한쪽은 무조건 명령을 내리는 입장이었고 지금까지, 그리고는 한쪽은 그 상사가 제안했던 그 어떤 청도 그야말로 거절하지 못한 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물리적인 지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계로서 인정이 되어야 한다 라는 항소심의 판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 위계나 위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널리 해석하는 측면이 있었다. 과거에는 그 위계나 위력을 입증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웠어요. 심지어는 상하 관계에 있어서도 위계나 위력을 인정을 잘 안 해주던 판례들이 지배적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판례들은 지금 이 위계나 위력을 좀 더 널리 인정해주는 판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제대로 협박을 하지 않았어도 위계나 위력에 의해서 피해자가 만약에 제대로 항거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었다면 그런 취약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지금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 예컨대 성폭력으로 인정받은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이런 사건들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제가 일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사 또는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또는 뭐 그것 말고도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힘을 가진 자가 힘을 갖지 않은 자에게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데, 그런데 현행법상 폭력이나 협박이 없다 하여 그것을 강간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던 그런 관행으로 보면 사실은 강간이라고 좀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으나,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것 못지않게 위계나 위력에 의해서 강간을 당한 것 역시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인 거죠. 오히려 이런 사건들이 훨씬 더 2차 피해가 심한, 조직 내에서 2차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사건들이다 보니까 이것을 피해로 인정을 안 해주면 뭐를 피해로 인정을 해주느냐 하는 차원에서 결국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라고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판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판결문에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12개의 강간 통념에서 한 서너 개라도 내가 동의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내가 아직 나는 성인지 감수성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제는 뭐냐? 성폭력은 나와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성폭력은 1년에 3만 건, 뭐 3년만 돼도 10만 건 가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는 사실은 특정한 뭐 몇몇 사람들, 예를 들자면 밤늦게 귀가하는 사람들, 뭐 또는 뭐 여러 가지 야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또는 만취한 사람들에게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은 사실은 나의 아주 가까운 곳에서도, 또는 나를 대상으로 해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이것은 꼭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 피해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남성 가해자가 남성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여성들의 그 음란 동영상만 팔리고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의 음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음란 동영상, 특히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그런 경우에는 남녀 아동을 모두 피해자를 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결코 나와 무관한 일도, 내 가족과 무관한 일도 사실은 아닙니다. 두 번째,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50%의 사건들이 사실은 서로 알고 있던 사람들, 심지어는 나와 함께 살던 사람들, 또 나와 데이트를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또는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또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선 사람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건 당연히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 이상자다. 이건 또 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일들이죠. 정말 멀쩡한 사람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성폭력을 피하려면 여자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도 역시 틀린 이야기죠. 성폭력을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출근 안 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등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조심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 일에 몰두하는 것만이 최선을 다할 뿐, 사실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조직이 예방을 해줘야 되고 국가가 예방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피해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뭐 형사 정책은 무너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피해자의 저항하고 성폭력의 발생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저항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성폭력을 안 당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저항을 한다고 하여 꼭 목숨을 잃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열심히 저항을 하면 성폭력을 모면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저항을 해도 심지어는 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기까지 해도 결국에는 끌려 올라가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결국 목숨을 잃는 수밖에 없는 사건까지 아주 다양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건 틀린 전제이죠. 그리고는 신체적인 접촉이 아니라면 성폭력이 아닙니까? 음란한 동영상은 성폭력이 아닌가요? 이것도 역시 틀린 이야기입니다. 7번, 침묵은 사실상의 동의 아닌가? 이건 절대 아니라고 아까 여러 번 얘기했죠. 밤늦게까지 술을 먹은 건 동의인가? 아닌 거죠. 술을 먹었는데 동의한 거지 성폭행을 당해도 된다고 동의한 건 아니죠. 그리고는 단 한 번뿐이었으므로 성폭력은 아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한 번이었던 10번이었던 사실은 다 성폭력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발적으로라는 건 사실은 피고인들의 변명에 불과한 거고요. 결국은 의도가 있죠. 상대방을 성폭행하겠다라는 의도가 분명한 사건들입니다.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많은 경우에 피해자 책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길래 왜 그렇게 속옷이 다 비치는 옷을 입고 다녔어, 이렇게들 얘기하지만 사실 옷차림하고 성폭력은 별로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폭력 피해자들 중에 어린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만 옷차림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남성의 성충동은 억제할 수 없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12번째 문제 전제를 당면하고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적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억제할 수 있는 충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일반적인 남성들의 성충동은 모두 억제할 수 없는 것인 양 치부하는 것은 사실은 뭐 남성들도 명예가 훼손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전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 중에 만약에 하나라도 예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전히 나는 성인지 감수성에서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